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스 없는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스트레스, 건강하신 분들도 또 몸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트레스가 병의 가장 제일로 나쁜 거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스트레스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지만 각자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또 어떻게 풀어내느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정확히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안에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웃는 포커 페이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맨날 저렇게 웃는 표정하고 있으니 속을 당체 알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올린 내용과 같이 저는 지금 태국 방콕에서 메벤다졸 복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복용 과정은 다른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태국에 와서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끝날 때쯤인가 2학년 때인가 방학이 돼서 태국을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주재원으로 여기 나와 계셔가지고 그때 동생이랑 같이 왔죠. 그때 당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한 교실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불안한 거죠. 자식들이 와 있는데 이 회사 가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잠깐 돌아다닐까봐. 근데 저희는 너무 밖이 궁금한 거예요. 나가고 싶고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만.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건덕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동생이 팔을 다친 거예요. 이거 팔을 다쳤는데 그냥 이렇게 놔둘 순 없지. 나가야지. 나가서 약국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약국에 가서 무엇이든 사러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버지께도 약국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 가자! 그리고 동생이랑 둘이 같이 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백화점 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면서 길거리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약국을 발견했죠. 그래서 약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속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는 영어가 hello, I am a girl, you are a boy,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약국에 탁 들어가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그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은 거야. 그래, 그나마 말하기를 좀 좋아하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Hello, do you have 데일밴드?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다니. 제가 저한테 감탄을 한 거죠, 그냥.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Do you have 데일밴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꼬아줬습니다. Do you have Ray-Ban?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그 약국에 있었던 그분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얼굴로 티는 못 내겠고 답답하고
결국엔 바디랭귀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어? 어이구, 그랬더니, 밴데이지 그러면서 꺼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데일밴드가 영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참 쪽팔린 일이긴 한데요. 그렇게 쪽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1990년도 초반에 사실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뭐 지금은 요즘 학생들은 막 외국을 전혀 나가지 않은 학생들도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하지만 저희 때는 뭐 대학생들도 영어 잘 못했어요. 이 직장인들도 영어 거의 못했고요.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 좀 컨택해 보려고 전화해서 hello 딱 그러면 그냥 하고 이렇게 전화 끊는 뭐 그 정도 수준이었죠. 나름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데요. 다음에 또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태국에 와서 여기 아는 지인하고 같이 클리닉에 갔어요. 거기가 약간 그 무슨 이 라이프 무슨 클리닉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재력가들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숲을 이렇게 딱 보고 앉아가지고 이 2-3시간 정도 이렇게 영양제도 맞고 이렇게 피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데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슨 그 이제 피 테스트 같은 것도 한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이 자료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자료가 나올 때 제 목소리가 안 나와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왔는데 이 영상 편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 8년 된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으로 편집을 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최대한 한 방에 지금 그 녹화를 해서 올려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피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피 검사를 해서 그 한두 방울을 유리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 마이크로스코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그림 지금 보이시나요? 그리고 한번 줌 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3번 줌 해가지고 보여주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제 피가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피에는 백혈구가 보이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보인다. 그렇구나. 왜냐면은 제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1번. 다른 사람들보다 백혈구가 많이 보이는데 이 백혈구가 일을 안 한대요. 백혈구는 이렇게 다른 균이 들어왔었을 때 싸워가지고 몰아내는 그런 군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그냥 레이지하게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대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지. 두 번째 궁금한 거는요. 이건 동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좀 했는데 동영상을 잘못 촬영했습니다. 그래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 이 줌을 당겼을 때 이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적혈구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이만한데
한 이만한 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춤추고 다녀요. 여러 마리가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없대요. 저만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느냐, 뭐 패스트푸드, 뭐 정크푸드, 뭐 그런 거 뭐 좋아하느냐, 이 어떤 뭐가 소화가 영양분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 올챙이처럼 피 안에서요. 그것도 그 한두 방울에 이 한두 마리가 아닌 것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남들은 없다는데 저는 있다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공포심이 또 막,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동영상 바로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혹시라도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런 분야의 전문적으로 혹시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다든가 선생님, 교수님, 그 어떤 분이시더라도 혹시 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게 단 거를 잠깐 먹었을 때 그럴 수도 있다. 또는 그게 조금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 답변이 온다면, 마음이 좀 놓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제가 지금 얻을 수 없어서 그냥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사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충제가 제가 복용하고 있는 이 메벤다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어떠한 세포 분해를 해서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사시켜서 죽이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카피돼 가지고 스캔했었을 때 자기하고 동일한 조직이 아닌 걸로 판단하게 만들어서 자폭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 혈관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 또는 그런 어떠한 미생명체 같은 그런 거를 죽이기 때문에 그 회충 그런 것들을 라운드웜스 이런 그런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암도 약간 그런 형태로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서 혹시 그렇게 제 피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 어떠한 암을 전이시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구충제가 그런 것들을 죽여준다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구충제를 먹고 있어서 괴로워 죽어가고 있는 거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 번째 궁금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양분을 정상적으로 몸에 공급하지 못하고 어디에 뺏기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이게 자꾸 매칭이 자꾸 너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비교해보고 정확한 근거와 함께 그 데이터가 관련된 사항인 건지 아닌 건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제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그냥 감으로 이거 느낌이 왠지 그런데 그럼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폐가 좋지 않다. 대충 얘기하니까 이해하더라고.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약해져 있는 저의 몸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저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또 길거리에 본인이 폐렴이나 또는 결핵을 앓고 있는지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뭐 아이들이나 뭐 그런 젊은 사람들은 몸이 좀 안 좋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데, 아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침 좀 나오다 말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침을 했었을 때 저에게 감염될 확률도 있으니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뭐 지금 중요한 건 암을 없애는 것이지 다른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어떠한 약에 대한 내성 또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 또 어떤 약에 대한 중독,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서 아프면 먹어야지, 참다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진통제, 소염제 뭐 그런 것들 처방해주면 힘들어하지 말고 바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되게 공통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수님들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요즘 약들은 그 막 그런 거 뭐 내성 생기거나 뭐 이렇게 중독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진통제 같은 것도 달라고 그러고 그러라고 그러셨거든요. 수술 마치고 나서 너무 아팠을 때. 아무튼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지금 제가 복용하고 있는 메벤다조를 얼마만큼 복용을 했고, 그리고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는 달라지지 않았는지 정리를 좀 해서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하세요. 건강하신 분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계속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몸이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들 하루빨리 완쾌되시고 나으셔서 건강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